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은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속까지 침투합니다.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각국 정부 간 마지막 협상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산에서 열립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플라스틱 협약 부산 시민행동을 발족했습니다. 노현석 환경활동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플라스틱 오염 논의를 위한 마지막 회의,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의 논의는 가장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까? 일단 첫 번째 우루과이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합의 방법 등에 대한 절차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고 갔고요. 예. 특히 이때 강력한 구제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플라스틱 산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또 발언이 또 이어졌습니다. 네. 또 2차 회의에서는 처음 협약의 핵심 의무나 재정, 운영 등의 본격적인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예. 다음 협약 전까지 이제 초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차 협약 때는 초안을 목표 달성을 못했는데요. 예. 이게 산유국 중심으로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4차 협약, 지난 4월에 있었던 협약에서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전 세계 약 99%의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석유 기업은 플라스틱 제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약을 약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의 200여 명의 로비스트가 참석해서 이들을 또 대변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마지막 회의까지 오는 동안에 플라스틱이 그러면 정말 유해한가? 이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국 간의 입장 차이가 산유국이냐 아니냐 또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국과 소비국이라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플라스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곧 석유 시추의 감축으로 이루어지고요. 한국 또한 세계 4위의 석유화 공업 국가이다 보니까 예.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수익이 직접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라는 아주 일차적인 생각이네요. 어떻게 네네, 보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한강 하구가 람사르 습지로 등재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쓰레기가 거의 뒤덮였는데 플라스틱이 95%가 넘는다고 해요. 네네. 자,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폐기물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시죠. 플라스틱 소비량과 배출량을 보면 대한민국은 5손가락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네, 한 해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100kg가 넘고요. 또 이게 다양한 배달 용기부터 가대 포장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질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요. 예. 또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해도 이제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인구 수에 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많이 쓰는 거 맞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사실 20kg가 채 안 되는데 예.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수치고요. 한국은 1인당으로 나눴을 때도 엄청난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저희가 뭐 배달 음식이나 독특한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예. 안전을 등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는 방치한 결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보다 생산량 감축에 이 중점을 둬야 된다. 자, 재활용과 이 생산량을 줄이는 거. 이걸 어떤 의미로 좀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선 재활용의 의미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이제 활용한다는 의미이고요. 네. 감축은 아예 생산 자체를 이제 줄인다는 거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이제 생산 감축을 먼저 하고 재사용, 재활용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지금 또 순환경제라는 말도 이제 나오는데 네. 이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 감축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을 만드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잘 되고 뭐 우리가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것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이 본질은 생산량 감축에 대한 이게 1단계가 돼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이 경시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거짓 광고였다라는 건데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할 대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리 배출을 잘하면 재활용이 잘 된다고 늘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각 가정에서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을 살펴보면 예. 재질이 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예. 플라스틱을 투명 페트냐 아니냐로만 이제 구분을 잘해서 버리고 계십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이 제품의 재질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물감에 여러 색을 섞으면 이제 까매지듯이 이제 재활용품도 너무 다양한 재질을 섞게 되면 예. 재활용률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재활용이 잘 된다 홍보하기 이전에 예. 이제 단순 재질과 색깔로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하고요.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 규제 강화를 통해서 플라스틱 감축의 의지를 좀 세워야 합니다. 제품을 산 걸 보면은 재활용 가능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환경도 생각하는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 문구를 표시하는 것 자체는 뭐 별다른 규제가 없는 건가요? 그 기업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규제 대상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예. 재활용이 쉬운 뭐 어려운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하지만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재질과 색깔이 다르면 네. 혼합률이 높아져가지고 예. 이제 재활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재활용을 할 때 주의 방법이라든지 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그 양을 보면 전체 수거되는 양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다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네, 이게 맞습니다. 실제가 이제 어떤지 감량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런지요? 통계적으로는 한 9% 정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배출을 한다는 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현재의 수거 시스템이 이를 좀 방해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열심히 분류해서 배출했는데 이제 가져갈 때 보면 또 한 번에 가져가는 경우가 또 많아요.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가져가서 다시 재분류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애초에 분류했던 것만큼은 또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게 업체에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실어가야 하니까 예. 그런 거긴 한데 다시 섞어버린다. 그렇죠. 이제 압축을 해야 되고 많이 예, 실어야 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면 실제로 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소비자, 우리 저 일반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플라스틱에 대한 이 재활용에 대한 오해나 모르는 것도 좀 많긴 하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네. 그렇죠. 몇 해 전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이제 종이 빨대로 바꾸고 또 정부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제를 했는데 다시 돌렸지 않습니까? 네네. 왜 안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네. 수밖에 없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정책이나 기업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소비자 부담으로만 계속 떠넘긴 사례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이렇게 이제 씌우면서 예. 이제 후퇴를 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사실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을 미룬 거이고요. 네. 단순히 빨대 하나를 놓고 볼 게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의 관점으로 봤으면 정책이 후퇴하지 않고 계속 확대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너무 지역적으로 가기보다 전체적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네네. 포괄적인 네. 그런 컨셉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주 회의 앞두고요. 주말에 뭐 관련 행사가 또 진행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협상 회의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후는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5차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는데 정 안 된다고 하면 이제 6차 회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부족하지만 일단 협약을 만들어 놓고 또 중간중간에 제도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히 어떤 입장입니까? 이번 협약 회의에 있어서. 생산 감축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도 이제 발언을 하셨고 네. 이제 어제 또 G20에서도 대통령이 생산 감축을 하자는 말은 했었습니다만 선언으로 그칠지 네.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행 옮긴다는 것은 명확한 규제를 만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현석 환경활동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